네, 안녕하세요. 전자점 지식방송 UTV 제목은 GPD 고우성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3시부터 5시까지 두 분의 전문가와 두 세션을 두 개를 할 텐데요. 첫 번째 세션은 개인정보 보호에 어떻게 대처할 건지 그거에 대한 어떤 보안 관점에서 전문가와 얘기를 나누겠고요. 두 번째 세션은 데이터 통합을 어떻게 할 건지 두 가지 세션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세션 일부의 게스트이신 오라클 코리아의 정철진 컨설턴트 모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네. 자, 먼저 이 개인정보법이 이게 나온 지는 되게 오래됐어요. 그죠? 95년도인가 그때 나온 것 같은데 계속 개정이 된 것 같은데. 예. 개인정보법이라고 해서 네. 새로 나온 건 2011년도에 네네. 해서 이제 9월 30일 날을 네. 시점으로 해서 시행이 됐고요. 네. 그래서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네. 공공, 통신, 금융, 기타 각각에 대한 그 정보 보호를 위한 법들은 있었는데 이 법들이 개인정보보호법 전체에 이제는 관할해서 네. 그게 적용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그 개인정보보호법이 2011년 9월 30일 날인데 이것이 작년인가 올해인가 개정됐죠? 네, 올해 네네, 올 여름인가 올해 개정됐죠? 2013년도에 네. 뭐가 개정된 겁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네.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그 좀 이제 처벌이 규제가 좀 더 강력해졌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은데 기존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주민번호 네.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상에서는 그러니까 온라인상과 오프라인상 두 개가 있었는데 온라인상에서는 금지가 됐었는데 이제는 개정안이 이제 새로 바뀌면서 네. 2014년 8월부터는 오프라인상뿐만이 아니라 온라인상에서도 이제는 주민번호를 이제 취하실 수가 없는 네. 그렇게 좀 강력하게 네.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원가입할 때라든지. 네, 네. 요즘은 사실 그래서 어디 회원가입할 때 주민번호 물어본 데는 없는 것 같아요. 아직 그죠? 뭐 없어야 되죠. 네. 없어야 되는데 네. 물어보는 것도 그러면은 주민번호 물어보는 거 행위 자체도 불법입니까? 아니면 그것이 유출만 안 되는 겁니까? 물어보는 것 자체 불법이라기보다는 네. 이제 물어봤는데 그래서 이제는 그 직접 사용자가 네. 개정안에 됐을 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네. 직접 사용자가 그 허용을 한다 하더라도 네. 하시면 안 되는 거죠. 허용을 그 사용자가 주민번호를 당신의 주민번호를 사용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사용자가 사용하셔도 됩니다. 라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면 안 되는 하면 안 된다는 하면 안 되는 게 이제는 그 주민번호 수집을 하면 안 된다는 네. 거죠. 수집을 행위 자체를. 네, 네. 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어떤 이런 5억 원의 과정금이라든지 이런 어떤 규제도 되게 심해졌죠. 네, 규제도 많이 심해지고 네. 그거에 어떤 중요한 개인 정보에 대한 유출을 했을 경우에 책임 소지도 좀 더 명확해지고 네. 그렇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런 특히 이번 이제 개정안에 대해서 네. 이런 것에 대해 개인정보법에 대해서 오라클이 어떤 또 대응 방안이 있는 건지 네. 갖고 그거 좀 잠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오늘 그걸 자세하게 알아보겠지만 네, 먼저 네. 그 알아보기 전에 네. 네네. 데이터 보안,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돼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총 세 가지로 크게 나눴습니다. 네. 접근 제어, 네. 데이터에 대한 암호, 네. 그리고 감사. 네. 접근 제어는 DB 볼트라고 있고요. 그다음에 암호화는 총 ASO라고 하는데 ASO는 총 네 가지가 있습니다. ASO 안에는 네트워크 암호, 네. 인증, 리렉션, 음. 그리고 TD라고 있는데요. 네네. 이 중에서 TD가 데이터 암호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감사 관련돼서는 기존에는 이제 오디폴트와 데이터베이스 파이어월이 나눠서 네. 있었는데 지금 이제 통합이 돼서 AVDF라고 그리고 감사 쪽에서 이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것이 보면 이 정보보호법의 6조, 7조, 네. 8조에 네. 대한 각 매칭되는 네네. 솔루션들인데 그렇다면 이 세 가지만 있으면 네. 개인정보법을 다 이제 대응할 수 있는 겁니까? 이 세 가지만 있으면 개인정보법을 다 대응할 수 있다라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네. 지금 데이터베이스 안에서의 어떤 보안을 네. 개인정보법과 연계시켜서 그거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말씀드린 거고 개인정보법은 사실 저 내용보다는 굉장히 많죠. 네.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사람을 어떤 식으로 다뤄야 된다. 아. 그리고 뭐
어떤 정체적인 보안에 대한 아, 걸 하는 건데. 어떤 뭐 조직적인 관점도 네, 있고.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요 세 가지에 대해서 네.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알아보다죠. 먼저 네. 이제 그 접근 제어, 네, 네. 이제 이거 접근 제어는 이제 오라클의 제품 솔루션 데이터베이스 폴트고요, 그죠? 볼트입니다. 볼트고, 네. 볼트에 대해 잠깐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어 좀. 우선은 그 접근 제어라는 개념이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을 네,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데이터베이스 볼트는 그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네, 어떤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어, 있는 사람은 데이터에 접근하게 하고 DBA라 할지라도 네. 중요한 데이터는 볼 수 없게끔 하는 내부적인 이제 접근 제어 솔루션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익명의 네. 외부 사람들이 막 해킹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거는 이제는 외부 네. 쪽이니까는 제가 어, 처음에 말씀드렸던 데이터베이스 파이어월 개념이고요. 네네. 이건 이미 그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이 가능한 인가된 사람들 중에서 네네. 그 데이터에 대한 음. 어떤 접근을 제어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내부자 보안이 더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내부자에 대한 정보 유출이 훨씬 더 많기 많죠. 때문에 그리고 네. 더 내부자이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가 중요한지도 파악하기 쉽고 네. 그렇기 때문에 내부자에 대한 보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나름대로의 방법론일까 체계론이 있을 것 같은데, 네, 그거 네. 잠깐 좀 말씀해 주셨습니까? 지금 데이터베이스 볼트는 데이터베이스 어떤 영역과 어떤 룰, 네. 뭐 커맨드 룰이라고 하는데요. 룰과 이거를 이제는 집합이 된 룰셋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는 멀티팩터 오토라이제이션이라고 해서요. 개수를 가지고 이 세 개를 가지고 이제는 접근 제어에 대한 정책을 설정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먼저 그 뭐 영역, 네? 네. 어떤 영역을 이것이 커버하는지, 네. 특히 이제 이것이 데이터베이스 내부지 않습니까? 네, 그죠? 네, 네네. 네. 그거 좀 더 자세히 좀 말씀해 주셨습니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어떤 테이블에 어떤 중요한 테이블이 있습니다. 그 테이블에 예를 들어서 HR 테이블이다. 네. HR 테이블은 DBA는 볼 필요가 없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렇죠. HR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만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라서 HR 테이블을 영역으로 잡고 그 HR 테이블을 볼 수 있는 사람을 또 볼 수 있는 계정이겠죠. 네. 계정을 또 설정을 해 놓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DBA가 예전에는 그 HR에 있는 데이터도 다 볼 수 있었거든요. 네네. 그러나 그렇게 설정을 해 놓으면은 아, 영역을 설정해 놨으니까는 아. 설정이 되지 않은 DBA라 할지라도 설정이 오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DBA 하면 네. 데이터베이스 통으로 그냥 매핑 시켜버렸는데 네네. 지금은 저도 테이블 단위로 매핑을 시킬 수가 있으니까 네. 그것을 훨씬 더 세분화되게 직무하고 이거하고 더 연관시키 제한을 둘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훨씬 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DBA가 예전 DBA가 거의 뭐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었는데 이제는 슈퍼유저였는데 이제 아니었네요. 그렇죠. 아니게 됐네요, 이제. 뒤에 또 이따가 설명을 드릴 테지만 네네. 어떤 권한도 조금 이제 약해졌죠. 네. 자, 이제 커맨드 레벨이라면 어떤 이것도 어떤 그 각 테이블마다 네. 이런 커맨드는 좀 안 된다, 뭐 이런 것들 제한하는 겁니까? 예를 이제 들면? 어떤 중요한 데이터가 있는데 그 고의든 네. 아니면은 어떤 실수든 실수일 데이터를 수도 뭐 있겠다. 드롭하거나 네네, 예. 그런 것들에 대한 명령을 아, 그 각 이제 설정을 해놔서 네. 드롭이라는 명령이 이 데이터에는 하면은 실행이 안 되게끔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아주 뭐 미션 크리티컬 데이터 같은 것들은 좀 네. 그런 보호를 해야 네. 되겠네요.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이게 결국 멀티팩터 하면 다양한 관점으로 이제 이것을 뭐 한다는 것 같은데. 네, 네. 굳이 뭐 우리나라 말로 말씀드리면 개수라고들 말씀을 하시는데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지금 오라클 자체 내에서 DB볼트 자체 내에서 제공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뭐 IP라든지 어떤 특정한 IP만 이제는 액세스를 허용하게끔 하는 것도 있고요. 시간도 네. 어떤 특정한 시간에만 액세스를 허용하고 네,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이제는 하나로 묶어서 정책에 반영을 시키면은 그거에 따라서 접근 제어가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접근 제어하는 어떤 그런 이제 정책을 만들 때 네. 뭐 하나 뭐 이렇게 IP로만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네. IP 시간대 여러 그게 많은 조합이 많을수록 훨씬 더 복잡해지는 거겠죠. 그렇죠. 암호키가 뭐 자릿수가 많으면 복잡해지듯이. 예, 지금 뭐 금융권에서도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온라인상에서 300만 원 이상 네. 뭐
이체를 한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특정한 지정된 컴퓨터에서만 사용하게끔 하는 것도 있는데요. 네. 그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제 이것들은 오라클에서 빌트인 팩터라면 오라클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네. 여러 가지. 네. 보시면은 유저 팩터가 있고요. 네트워크 팩터, 음. 그다음에 확장된 있는 네. 것들, 그다음에 DB 안에서의, 음. 그다음에 런타임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시간에 네. 대한 거고요. 그리고 사용자가 임의로 정의를 해서 이런 팩터들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기 회사나 그 인더스트리에 맞게. 네. 그래서 사용자가 만든 그런 거하고 기존의 오라클 산 거하고 조합을 시켜가지고 하면 할수 그렇게 있는 거죠? 해도 가능합니다. 네. 네. 자, 요거는 좀 어떤 장표인가요? 요거는 지금 첫 번째는 이제는 아, 빌트인 빌트인 팩터에 대한 팩터고. 거를 아이씨. 사용하시는 아. 법을 간단하게 이제 네네. 이렇게 보여드리는 건데요. 음. 지금 첫 번째 같은 경우 IP 어드레스, 저희 IP 어드레스 안에 음. 허용되는 IP 어드레스를 이제 네네. 넣으시면 그 IP 오케이. 어드레스 이외에 다른 음. 쪽에서 접속이 됐다, 네네. 그러면 이제 제어가 되는 거고요. 음. 두 번째는 이제는 커스터머가 직접 음. 이제는 임의로 정의를 내려서 네네. 이제 하실 수 있는 건 거고요. 음. 그래서 그것들을 어떤 식으로 사용을 했는지 예, 보여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보통 이런 세퍼레이션 듀티라고 결국 이것이 이제 직무에 대한 것을 아까 전지전능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네. 어떤 그 직무와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아까 테이블 단위까지 이제 네. 매칭을 시킬 수 있는 네. 그게 좀 자꾸 뭐랄까요? 상권 분리처럼 그렇게 네. 하는 거죠, 결국은. 개념이. DB 볼트를 설치를 하시게 되면요. 네. 그러니까 DB 볼트 자체는 서버가 따로 특별히 필요한 건 아니고 커널 단에서 DB 안에서 커널 단에서 설치가 되는데 그 설치를 하시게 되면은 새로운 계정이 새로 생성이 됩니다. 네네. 자동으로 생성되는데 네. DB 볼트의 오너가 생성이 되고 DB 볼트의 어카운트 매니저라고도 생성이 돼서 네.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DBA가 직접 계정을 생성하고 권한도 주고 그랬는데 네. DB 볼트가 설치된 이후로는 DBA가 계정을 새로 생성할 수가 없어요. 그 권한이 이제 없어지게 됩니다. 네. DB 볼트 어카운트 매니저가 그 계정을 새로 생성하고 그렇다고 또 그 권한을 어카운트가 그 매니저가 주는 게 아니라 그 권한을 또 따로 주게 해서 그 어떤 직무를 역할을 많이 분리를 시켰죠. 네. 사용자에게 있어서는 좀 불편한 부분도 없잖아 있을 수 있는데 보안 관점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궁금한 거는 이 데이터베이스 볼트가 이제 구현이 되면 네. 그 회사 내에 예전같이 그 전지전능한 네. 어떤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래도 있습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네. 모든 거의 보안에 대한 가장 큰 구멍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전지전능하다기보다 이런 DB 볼트 자체도 네. 사람이 직접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물론 직무가 분리가 돼 있지만 보통 뭐 큰 기업이나 이런 데는 네. 직무를 분리를 할 수 있고 그렇지만 작은 데에서는 DBA가 DB 볼트 오너도 되고 네. 또 DB 볼트 어카운트 매니저도 되고 음. 여러 계정을 같이 함께 수행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네네. 경우에는 네.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사람이 그 나쁜 우도를 그렇죠. 먹어봤으면 악의적인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네.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는데 직무 분리를 하고 있다라는 거 그게 이제 중요하겠죠.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따 나오겠지만 또 저 감사라든지 모니터링도 되게 네네. 중요하겠죠, 네. 그죠? 네. 자, 그럼 이제 아모아 쪽, 네. 아모아 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요 아모아 솔루션도 그러면 요번 어떻습니까? 요게 요번에 이제 오라클에 12C가 나왔잖아요. 네네. 그래서 좀 더 바뀌어진 겁니까? 아니면 예전부터 기존 네. 사실은 그 보통 TDE라고 알고 계신데요. 네. ASO의 하나의 그 솔루션 제품입니다. 네. ASO 안에는 네. 네트워크 암호, 음. 인증, TD 기존에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거든요. 네네. 12C가 새로 나오면서 리덱션이라는 기능이 새로 나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품의 TD 네. 좀 자세하게 한번 보도록 할까요? 어떤 식으로 할지. 네. TD는 우선 뭐 오라클 DB 자체 내에서 커널 단에서 모든 것이 작동이 되고요. 암호 코어가 이루어집니다. 암호 그러니까 코어를 애플리케이션 레이어가 아니라 어플리케이션 레이어가 아니고 어플리케이션에서 프로그램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암호 보코어를 하는 방식이 있고요. 네. 플러그인 방식이 있는데 네. 플러그인 방식은 이제 트리거를 이용해 가지고 API를 호출해 가지고 안에서
새로운 뷰를 만들어서 그 뷰에 있는 이제 뷰를 통해서 데이터를 이제는 셀렉트하고 인서트하는 네네. 부분이거든요. 네네. 그 부분과 틀리게 오라클은 DB 커널 자체 내에서 암복화를 이루어하기 때문에 성능 면에서는 우수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아무래도 애플이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할 필요도 없는 거니까 네네. 커널에서 다 끝내버리는 거니까. 예. 자, 요거 한번 실제 적용 사례인데 성능 관련된 거네요. 네네. 지금 왼쪽에 보시면은 CPU 사용 현황에 대해서 이제 네네. 보시는 건데 우선은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11G 네.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네. 기존에 이제 10G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때 암호화를 안 한 상태에서는 사용률이 52%를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업그레이드를 한 후에 암호화가 안 된 상태에서는 CPU 사용률이 41%였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암호화를 한 상태에서의 그것은, 사용률이 43%로 2% 증가한 걸로. 그러니까 오버헤드 한 2% 정도. 네네. 자, 그러면 실제로 이제 근데 여기 보면 우리가 행안부에서 네. 또 TD를 언급했어요. 2012년도에 행안부에서 TD를 소개하기 전에 그러니까 TDE와 그 이외의 API 방식과 플러그인 방식 이 세 가지를 비교하는 거를 내놨는데 그 중에서 이제 TDE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제가 네. 이제 발췌해서 보여드리는 건데 네. 가장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TDE가 성능적으로 우수하다라는 거를 이제는 여기서 행안부에서 암호화 가이드 할 때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오라클은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회사지 않습니까? 네. 여기 요새 뭐 데이터베이스 보면 여러 가지 다 하는데 네, 네. 그렇다면 이런 이제 TD처럼 이런 커널 네. 데이터베이스 엔진에서 커널에서 하는 것은 오라클 말고 네. 다른 어떤 보안 솔루션 하는 데들은 뭐 구조로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DB를 갖고 있지 않은 DB를 갖고 있지 않기 않은데. 때문에 그렇게 네. 할 수는 없고요. 없고 지금 다른 DB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DB도 뭐 DB2라든지 뭐 다른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들은, 네. DB2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또 뭐 MS 남았죠 SQL, 이제? MS MS SQL. 또 저 이제는 사이베이스는 그때 뭐 90년대마다 DB 엄청 많았었는데 네. 이제는 거의 없어졌어요, 그죠? 똑같이 TDE란 개념이 있습니다. 있구나. 네, 네. 그럼 이제 그런 것들 뭐 지금 그런 것들하고 뭐 다른 차이점이나 그런 건 있을까요? 아니면 뭐 차이점은 우선은 보시는 것처럼 이제 어플리케이션 쪽에서 어떤 데이터를 DB에 저장시킬 때 네. 지금 DB 그 트리거를 이용해 가지고 API를 호출합니다. 그 API를 호출해서 네. 그 API 안에서 이제 암복화가 이루어지죠. 이루어져 가지고 그걸 다시 이제는 DB에 내려 쓰는 이 개념이 되기 때문에 하나가 더 한 레이어가 없군요. 없죠. 그 다음에 DB의 성능 부분에서 네. 많이 좀 느린 부분이 있고 많은 데이터를 집어넣었을 경우에 좀 성능이 많이 느려지고 또 그 저장 공간도 암호화가 되면서 저장 공간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그런 좀 영향이 있죠. 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키 관리는 네.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도 좀 짚어주시죠. 암호화를 할 때 그 10G와 11G가 똑같이 키 관리는 같은 방식인데요. 네. 우선은 어떤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키가 있습니다. 그 키는 자동으로 생성되고요. 이 키는 DB 내에 저장이 됩니다. 그게 위험하기 때문에 보안상 좀 위험하기 때문에 마스터 키라는 게 하나가 또 생성이 됩니다. 이 마스터 키를 가지고 데이터를 암호화한 키를 암호화합니다. 네. 그리고 그 마스터 키는 왈렛이라는 곳에 이제 저장이 돼서 저장이 돼서 그 왈렛은 비밀번호로 그 암호화가 또 되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HSM이라고 네. 키를 이제는 서드 파티에서 이제 만든 네. 그 키 저장 네. 솔루션인데 거기다 이제 키를 또 저장해서 같이 연계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도 뭐 삼중방어 이런 것처럼 네, 엄청나게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게 하는 거네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또 TD가 이제 또 다른 또 뭐 여러 가지 기타 오라클 다른 솔루션들하고 네. 이런 것들 연계나 네. 호환성 어떤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시죠. 그 전에 제가 알고리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지금 TDE는 네. 두 가지 방식의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네. 3DES와 AES를 사용하고 있는데 10G 같은 경우에는 디폴트로 AES192 네. 키 사이즈인데요. 키 사이즈가 192비트 키 사이즈인 것을 디폴트로 사용하고 있고 11G 같은 경우에는 128비트, AES 128비트를 디폴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AES와 3DES는 국제 표준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물론
일본과 유럽에서도 예, 이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아까 말씀 제가 여쭤본 것처럼 타 솔루션들하고의 네. 통합이나 연계성 같은 것들. 지금 기존에 DB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 뭐 컴프레션이라든가 아니면은 백업, 네. 어차피 암호화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데이터가 유출됐을 때 비인가자가 볼 수 없게끔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네. 어떤 뭐 비인가자 그 데이터, 중요한 데이터가 들어있는 거를 뭐 백업을 받는다든지 그런 경우에서도 기존에 암호화되어 있던 것이 백업이 된 상태에서도 암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것도 지원이 되고요. 익스포트, 임포트도 네네. 지원이 되고 고가용성이라고 하죠. DR 쪽으로 우리가 ADG 같은 거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네네. 그 부분에서도 암호화가 된 상태로 예, 데이터가 전송이 되기 때문에 네트워크 단에서의 어떤 스니핑을 통한 뭐 그런 어떤 데이터 유출도 막을 수 있고 OGG도 오케이.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지원이 이게 뭔가 암호화된 상태가 모든 게 암호화.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는 거네요. 네네. 그죠? 네.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네네. 자, 그러면 이제 12C에서 네. 새롭게 추가된 아까 맨 처음에 말씀하신 리덱팅? 리덱션이라고 리덱션. 합니다. 네. 리덱션. 이건 무슨 뜻이 일단 이게 영어 단어가 뭡니까? 리덱션이. 이게. 리덱션이 어떤 네. 데이터에 대한 변화? 변조? 뭐 그런 개념인데요. 네. 기존에 우리가 마스킹이라고 마스킹. 또 네, 그렇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데 뭐 그 주민번호라든지 그런 것들을 아니면 네. 개발할 때 그렇죠. 서드 파티에 줄 때 그냥 다 넘겨줄 수 없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속성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네. 그런 것.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이제 실운영단에서 네. 어플리케이션 쪽에서 보여질 때 그런 마스킹 기능처럼 어떤 특정한 부분을 예, 그 다른 원래 데이터가 아닌 다른 데이터로 예, 변조시켜서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운영단에서 네. 그러니까 그것도 내부자 보안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것도 내부자 보안을 강화시키는 이제 하는 네. 것도 있고요. 네네. 이거는 뭐 어플리케이션 단에서 보여줄 때 그런 리렉션 기능이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네. 내부자, 외부자 모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이제 감사 및 모니터링 쪽. 이것이 원래 이제 오딕 폴더 데이터베이스 파일과 서로 분리돼 있었는데 네. 이걸 결합을 시켰잖아요. 네네. 이거를 왜 결합을 시킨 겁니까? 원래 분리돼 있었던 거를. 지금 분리되어 있을 때는 네. 이 어떤 파이어월을 통한 어떤 그 로그라든지 그거를 이제는 파이어월 서버에서 따로 그 관리를 했고요. 네. 오디폴트 따로 그걸 관리를 했는데 아. 지금은 이제 오디폴트 안에서 파이어월에서 일어나는 그런 로그들과 오디폴트에서 그걸 모두 한 곳에서 이제 통합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예. 그 로그들의 통합 관리네요. 어떻게 네. 보면. 잠깐 아키텍처 한번 보도록 할까요? 기존에서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베이스 파이어월 쪽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위들, 그다음에 뭐 로그라든지 얼럿, 그다음 어떤 것들이 오디폴트 쪽으로 이제는 데이터들이 내려오고요. 네. 그다음에 DB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감사에 필요한 어떤 정보들도 다 또 똑같이 오디폴트 네. 쪽으로 들어가서 저장이 됩니다. 네. 그리고 그 이외에 통합이 되면서 OS나 디렉토리, 파일 시스템, 그다음에 커스터머 오디트 로그 같은 것들도 네. 모두 한 곳으로 통합 관리가 되고요. 그리고 그 오디시라는 게 데이터가 뭐 어떤 변조가 되거나 수정이 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오디볼트 자체 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DB볼트 솔루션이 적용이 돼서 직무 분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볼 수 있는 사람 따로 있고 그 오디에 대한 정책을 지정하는 사람이 또 따로 있고 네. 네,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씨. 이거 여기서 이 매니저 서버 네네.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네, 매니지먼트 이건 서버. 엄청나게 이게 뭐 정말 튼튼한데 잘 해놔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이 서버는. 그 서버 자체 내 네. 이제 보안적인 그런 것들을 적용시키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에 대한 수집이 네. 중요하고 그 수집에 대한 변조가 되지 말아야 되는 게 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게 뭐 서버 자체는 그렇게 고가의 서버는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네. 네. 뭐 이렇게 성능이 엄청나게 요하는 건 아니니까요. 네. 아까 네. 그렇지만 아까 같은 정책이라든지 네. 권한 분리 이런 거를 잘 해놔야겠네요. 네, 그죠? 그렇죠. 네.
자, 근데 여기 그다음 장표 이제 SQL 인젝션 있지 않습니까? 방어. 네. 이건 뭐 예전부터 다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구태여 뭐 여기 특별한 게 뭐 있는 겁니까? 지금 제가 오와스프라고 네. 뭐 웹 어플리케이션 표준 보안 뭐 지침서 뭐 대충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매년마다 이제는 가장 이슈가 되는 보안적인 그 문제점들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네. SQL 인젝션이 제일 처음에 네. 예, 나오는 항목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SQL 인젝션이라는 게 그 어떻게 보면은 가장 가장 그 예전부터 흔하다는 예, 표현 뭐하지만 굉장히 흔한 그렇죠. 네. 내용이고 네. 그렇기 오래됐고. 때문에, 예, 오래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가 되고 이슈가 되고 있는 예, 것이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SQL 인젝션을 어떤 식으로 방어를 하는지 그러니까 음. 데이터베이스 파이어월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네네. 화이트리스트를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이트리스트에 있는 그런 SQL 문들만 아. 예, 네. 허용을 하고 그 오케이. 이외의 다른 것들은 어. 허용을 하지 않겠다라는 네. 그런 예, 정책이죠. 네. 자, 그다음 거꾸로 이제 블랙리스트. 블랙리스트는 그렇죠? 반대로 생각하시면 될 것 네네네.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건 예를 들어서 어떤 식으로 설명을 드리느냐면은 지금 DBA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어플리케이션 단에서 이제는 네. 명령을 수행을 하면은 블랙리스트를 통해서 액세스가 이제는 안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블랙리스트 이외에 DBA가 그 어떤 인가된 워크스테이션에서 접속을 한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접속을 허용하는 예, 그런 방식입니다. 네. 자, 뭐 어떤 경우는 이제 화이트리스트 방식, 어떤 블랙리스트 방식, 뭐 어떻게 뭐가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는 네. 각 기업마다 정책에 아. 따라서 가야 되는데 사실 네. 화이트리스트 같은 경우에 더 강력하죠. 더 그렇죠. 강력하기 때문에 어. 그거 이외에는 적용을 안 한다는 거기 때문에 어. 더 강력한데 대신에 그거를 적용하기 위해서 네. 화이트리스트를 추려내는 꼼꼼하게 그걸 자세하게 되죠. 예, 그 부분이 이제 좀 시간은 걸릴. 그러니까 어떤 것들은 업무에 따라서 이거 두 가지 네. 혼용해서 쓰겠네요. 네. 자, 아까 말씀하신 이제 뭐 그 타 DB뿐만 아니라 OS에 대한 것들까지 로그까지 다 네. 수집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죠? 네. 그거 좀 자세히 말씀 좀 해주시죠. 지금 오디볼트는 그 DB 오라클 DB 내에서 적용을 하는 게 아니라 네. 외부에서 적용을 하기 때문에 오라클 DB뿐만이 아니라 타 DB, 뭐 SQL 서버, DB2 사이베이스 모두 네네. 예,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통합이 되면서 아까 전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퍼레이팅 시스템에 있는 그런 어떤 내용까지도 네.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렉토리 서비스의 액티브 디렉토리에 대한 것도 이제 수집을 할 수가 있고요. 네. 파일 시스템, 오라클에서 제공하는 ACFS 파일 시스템뿐만이 아니라 다른 파일 시스템까지 예, 다 수집을 할 수가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사적인 네. 모든 시스템 모든 것을 다 로그를 다 수집할 수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는 될 겁니까? 네. 자, 그다음에 이제 근데 어떤 경우에 뭐 어떤 시스템 같은 경우에 뭐 그 API라든지 수집할 수 있는 것은 방안은 다 제시를 해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방안 제시라는 게 어떤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에서 로그를 다 네. 가져하는 데 있어서 호환성이나 그런 문제 같은 건 없나요? 어떤 이제 호환성 같은 경우에는 우선 이제 서티가 되어 있는 것이 이제 먼저 네. 예, 확인을 하셔야 되고 서티가 안 돼 있는 것은요. 그래서 국산이라든지 뭐 이런 SI로 만든 거라든지 그런 것들은 어떻게? 뭐 그런 부분들도 제가 확실하진 않은데요. 그 부분은 네. 아직 확실하진 않은데 네. 그런 부분들도 당연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 관리, 통합 네. 관리에도 관리하는 관점은 어떤지. 네. 지금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오디폴트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 네. 중인데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분리가 되어 있을 때는 각각이 파이어월 쪽에서는 파이어월에서 관리를 했고 어떤 그 감사 관련된 데이터를요. 네네. 근데 이제는 오디폴트라는 하나를 통해서 그 OS뿐만이 아니라 DB 쪽 파이어월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것들 그런 데이터들을 모두 한 곳에서 통합 관리를 하기 때문에 네. 웹상으로 이제 관리가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하는 부분에서 좀 더 편리해졌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죠. 네. 자, 그다음에 이제 모니터링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 감사들 중에 모니터링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전 예방 기능도 있는 거니까. 네네. 네.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파이어월 쪽, DB 파이어월 쪽에서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은 네. SQL 인젝션의 공격에 대한 거는 화이트리스트 등으로 이제 막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라클 자체 내에서 SQL 그라마 엔진이 장착이 돼 있어서 네. 좀 더 그 어떤 SQL 구문에 대한 분석이 좀 더 정확하게 네네. 예, 분석을 해서 네. 그 예, 막을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안전성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보안 정책을 다양하게 구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오디폴트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면은 우선은 DB 자체 내에서도 이제 오디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오디에 대한 걸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 플러스 자체 오디 자체 내에서 사실 예전에는 그 오디시라는 게 모든 걸 다 이제 받게 됐는데 그렇게 되면은 저장 공간에 대한 문제가 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디폴트 같은 경우에 특정한 기업 자체 내에서 어떤 파인 그레인드 오디시라고 해가지고요 어떤 특정한 부분만 오디스로 남기겠다라는 것들을 이제 설정해서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다음 그다음에 화면에 뜨신 것 같은데 캡처한 것 같은데. 네, 지금 보시면은 이제는 뭐 육하 원칙에 의해서 나오는 건데 지금 뭐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떤 작업을 그다음에 SQL 작업이 어떤 작업이었는지를 보실 수가 있고요. 중요한 거는 밑에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감사해서 어떤 내용을 이제 볼 수 있는 사람이 그런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 보는 건데 밑에 보시면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셀렉트 카드 크레딧 카드에 대한 정보인데 네. 그런 정보들은 저렇게 마스킹을 처리를 해서 그런 정보들은 그 오디 하는 사람들에게는 보여주지 않은 그런 기능을 또 하고 있죠. 같이. 네네. 그다음에 이 보고서인데요. 그러니까는 그 감사를 받고 어떤 그 보고를 할 경우에 오디폴드 자체 내에서 이제 보고서도 이제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보시는 거는 전반적인 일반 보고서를 이제는 말씀을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거 이외에 특수한 어떤 특정한 유저들의 사용에 대한 어떤 감사, 그에 대한 보고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이거는 이제 IP에 관해서 어떤 데이터 트래픽에 대한 분석을 이제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거 말고도 그 사용자가 그 커스터마이징해서 이런 걸 또 만드는데 그렇죠. 쉽게 만들 수 있는 겁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요약 좀 약간 해주시고요. Q&A 받도록 하죠. 질문 꽤 오는 것 같으니까 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린 거를 전체를 하나의 구성으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건데요. 데이터베이스를 우리 흔히 이제 디펜스 인 데스라고 하는데 데이터베이스 가장 바깥에 파이어월을 둬서 외부자의 공격을 막고요. 그리고 DB볼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내부자의 공격을 막고요. 그리고 직접 데이터를 암호화해서 지금 오라클 레이블 시큐리티도 행단위의 접근 제어 솔루션이거든요. DB볼트와 함께 사용이 되는 그런 거고 마지막으로 데이터 자체 내에서를 이제 TD와 리덱션을 이용해가지고 암호화를 해서 정보가 유출이 됐다 하더라도 노출이 안 되게끔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이 전반적인 행위 자체를 오라클 오디볼트에서 감사 기능을 수행을 해가지고 데이터베이스 보안에 대한 그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할 수 있게 그런 내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도 보니까 진짜 논리적으로도 그렇고 상당히 뭐 이 세상에 100%한 건 없겠지만 그래도 상당히 이제 단단하게 방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이런 것을 다 구비하면서 쓰는 데가 우리나라 국내에 있나요? 우리나라 국내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TDE와 그 DB볼트를 사용하시는 기업들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아직까지는 이제 이런 오디볼트라든지 구매는 했는데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기존에 이제 파이어월을 적용하고 계신 기업들도 있고 그래서 아직 사례는 오디폴트 같은 거는 상당히 유용할 것 같은데 앞으로는 특히 더 그죠? 이게 또 왜냐면 요즘 같이 회사가 또 합병되기도 하고 부서가 막 다시 통폐합되기도 되게 변화가 심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서 이런 게 되게 유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먼저 답변 질문 주신 분들 먼저 저희가 답변 드리겠고요. 지금 설문조사 하니까 설문에 응해주시면 저희가 더 좋은 방송 만드는데 반영했고 또 설문 하신 분들한테 저희가
추첨해서 경품 넣어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황경상님, 개인정보보호 준수를 위해 오라클 제공하는 서비스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보안 측면만 다루고 있는 것인지요? 접근 제어는 망분리의 개념과 별개로 망분리된 네트워크 안에서 인가된 사용자만 접근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망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접근 권한에 대한 관리 기능이 있어서 망분리 없이도 컴플라이언스 축적하는 것인지요? 접근 제어, 이게 DB 볼트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DB 볼트 자체가 설치가 DB 안에서 설치가 되기 때문에 어떤 네트워크랑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네. 김종환님, 개인정보 보안 관련 오라클 제품은 국정원이 인증된 제품인지요? TD에 대한 암호화 알고리즘에 대한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말씀드린 것처럼 AES라고 국제 표준은 준수를 하고 있는데 국정원에서는 그 우리나라가 만든 그 암호화 알고리즘에 대해서만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이 국정원에 예, 아리아와 시드를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국정원에 대한 인증은 받지를 못했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김흥준님, 볼트 하나로 여러 개의 DB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지요? 볼트 어떤 오디 볼트 아까 말씀하시는 오디 볼트는 이게 가능하죠? 네, 그죠? 가능합니다. 허성현님, 주민번호를 IPN으로 완전히 대체한다고 했는데 IPN 자체도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딱히 다른 방법이 없어서 IPN이죠. 글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그 정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네. 딱히 다른 방법이 없어서 IPN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은 물론 뭐 이런저런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은 있겠죠. 네. 예, 있는데 그 중에서 IPN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 게스트님 그 이메일 어드레스 불러주셨어요? 잠깐만요. 이메일. 네. 이메일. CJ cj. 점 joung. NG. 예. 예. 오라클닷컴 맞죠? 네. 정철진 님이십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그 정철진 그 컨설턴트님 제가 이메일로 대해서 다 쪽지로 다 보내드렸거든요, 여러분한테. 그러니까 지금 질문에 대한 답변 다 해드릴 거고요. 이외에 여러분들 더 구체적인 뭐 정보라든지 나중에 지원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이메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성우님께서요. DBMS 커널단에서 암호화 복화가 이루어진다면 개별적인 암호화 솔루션을 탑재했을 때랑 속도 차이가 어느 정도 날지 궁금합니다. 그거는 데이터 양이라든가 어떤 그 DB 버전에 네. 따라서 틀린데 네. 일반적으로 우선은 그 성능 부분에서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타 솔루션과 제가 비교하기는 좀 뭐한 것 같고요. 네. 우선은 우리 TD 제품에 대해서만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성능 면에서는 속도 차이가 11G일 경우에 이렇게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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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다음에 김흥준님, TD는 하이 버전 오라클도 지원하는지요? TD는 10G R2 버전부터 지원을 합니다. 네. 네. 자, 그다음에 김흥준님께서 또 오라클 DB를 사용하고 있다면 보안 솔루션도 오라클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다양한 것처럼 생각되는데 타당한 생각이죠. 오라클 DB를 사용하고 계시다면은 네. 그리고 그 현재 사용하고 계신 그 환경을 계속 유지를 하시기 위해서는 네. 오라클 보안 솔루션을 사용하시는 게 가장 최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 가장 큰 이유가 오라클 그 보안 솔루션들이 DB 커널 단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능 면이라든가 아니면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어떤 수정이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 타당하죠. 네, 알겠습니다. 당연히 타당하다고 말씀하시겠죠. 여기서 네. 타당 안 한다고 하시겠습니까, 설마? 네. 자, 저도 궁금한 게요. 네.
여기 아까 맨 끝에 엔딩에서 말씀하신 요 장표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여기 시청자분들께서 만약에 아까 뭐 많은 회사가 지금 TD하고 네. 데이터 볼트 쓰고 있다고 그랬는데 네네. 이거 다 안 쓰고 있단 말이죠. 만약에 안 쓰고 있다면 현재 네. 이런 게 잘 안 돼 있어요. 네. 근데 이거 오늘 듣고 이거 해야겠다 했을 네. 때 좀 가이드라인을 요거 한꺼번에 하면 다 좋겠지만 그렇죠. 그래도 회사라는 게 좀 점진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좀 가이드라인을 아주 요거 좀 먼저 하고 이렇게 좀 도입의 어떤 팁이랄까 그런 거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어떤 우선은 순서라든지 그런 것들. 네, 우선은 가장 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데이터에 대한 암호화가 네. 가장 시급하기 때문에 어. 그리고 그러니까 컬럼 단위 암호화와 테이블 스페이스 단위 암호화 두 개로 나뉩니다. 네. 데이터가 만약에 한 테이블에 음. 암호화해야 되는 데이터가 많다. 그리고 어떤 데이터를 암호해야 되는지 골라내기가 힘들다라는 경우에는 테이블 스페이스 암호화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고 어떤 많은 테이블 중에서 몇 개의 컬럼만 암호화를 해야 된다. 네, 그럴 네. 경우에는 이제는 네. 컬럼 단위 암호화를 하셔야 되는데 네. 중요한 거는 최적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테이블 스페이스 단위 암호화가 가장 최적의 성능을 유지하고요. 네. 제약 사항도 없고 인덱스라든가 그런 것들도 모두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네. 대신에 이제는 11G부터 지원이 됩니다. 예, 그런 부분이 있는데 데이터를 암호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DB 볼트를 네. 적용을 하실 때 어떤 정책적인 부분을 미리 고려를 하셔서 준비를 해 놓으신다면은 좀 더 빠르고 이런 정책적 부분 고려할 때 네, 아무래도 오라클 같은 경우는 컨설턴트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은 경험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것도 같이 논의하면 상당히 좋겠죠. 그렇죠. 그죠? 네, 네. 자, 그다음엔요. 그렇게 한 해서 다음에, 이제 네. 적용을 하시면은 이제는 뭐 보안적으로는 큰 이슈가 없다라기보다는 컴플라이언스를 준수를 하는 네, 거죠. 네. 한 다음에 오직 볼트를 적용을 하시면은 그거에 대한 이제 사후 감사, 사후 처리를 어떻게 하고 어떤 그 책임에 대한 네. 것도 이제는 확인할 수가 자, 있어요. 지금 책임 말씀하셨는데 네, 오디 볼트가 없더라도 아까 말씀 네. 암호화하고 데이터 볼트 해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뭐 사고 터졌어요. 네, 그럼 나중에 우리는 이렇게 했다. 네, 네. 이 오디 볼트가 없더라도 그게 커버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오디 볼트 있어야지만 그게 커버가 되는 그러니까 겁니까? 오딕 볼트가 있어야지만 커버가 된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네. 감사에 대한 솔루션이 적용이 돼야 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오케이, 그 중에서 오케이. 오라클 맞아요. 쪽에서는 그렇죠, 그렇죠. 예, 그 오딕 볼트를 제공하고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어떤 사고가 터졌을 때 네. 말씀드린 것처럼 법이 개선이 되면서 네. 개정안이 나오면서 더 네. 강력해졌는데 음. 그 뭐 딜리전트 듀티라고 해가지고요. 나는 보안을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을 했다. 그 부분이 법적인 절차, 법적인 부분에서 많이 적용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네. 감사라든가 제가 말씀드린 그 세 가지 부분, 그 부분은 반드시 하시는 게 네. 좋겠죠.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장근화님께서 오라클 8 버전의 경우에는 어떤 보안 솔루션이 필요할까요? 야, 아직도 8을 쓰는 분이 계시네. 글쎄요, 8 버전 같은 경우에는 TD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어. 어떤 보안 솔루션이 필요할까요?라고 하셨는데 DB 자체 내에서도 이제 보안 솔루션이 있긴 있습니다. 보안 솔루션이 있고 8에서도요? 9부터 있는 걸로 네, 알고 있는데 네. 8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가능하시다면 업그레이드를 하시는 게 하고 아니면은 뭐 네, 그렇죠. API 방식으로 이게 8에서 보안 솔루션 사는 것보단 그죠? 네. 9은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DB 자체 내 보안을 이용하시는 게 네, 더 네. 더 세이브 될지도 몰라요. 네, 업그레이드를 하시는 게 어. 성능 면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떤 나름 그 이유가 있어서 이제 업그레이드를 못 하신 것 같긴 한데요. 그렇지, 그럴 네. 수도 있죠. 애플리케이션이랑 또 연동돼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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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마치는 거 하겠고요. 마지막 한 말씀 해주고 마치는 걸 하죠. 네. 제가 보안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돼서 보안 솔루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이 모든 것이 이제 원인이 되기 때문에 네. 이 부분과 함께 어떤 보안에 대한 교육도 음. 함께 하신다면은 당 기업의 어떤 보안적인 이슈가 그나마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세션은 마치는 걸로 하겠고요. 두 번째 세션은 4시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잠깐 여러분들 화장실이나 커피 한잔 하시고 4시부터 뵙도록 하겠습니다. 4시에는 데이터 통합 관련돼 가지고요.
이번에 12C 나오면서 또 그것도 새로운 또 피처들이 많이 나왔으니까요. 데이터 통합 관련된 전문가와 얘기를 나누겠고요. 여러분 이 방이 아니라 그 다른 지금 접속하신 사이트에서 다시 세션 2로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4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